이재명 후보가 야당에서 볼 때는 대장동 핵심 인물들과 거리를 두려는 듯하자 야당에서는 매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이 과거에 같이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세간의 소위 이재명 패밀리라는 사진이죠. 이재명 전 시장이 2010년도 시장은 2009년도 사진입니다. 그 분당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미나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은 왼쪽 세 번째부터 보면은 구속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이 대장동 설계 실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전 시장, 그리고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현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죠. 그 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일차장,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대장동 설계자부터 실무자, 기획자, 부동산 투기 의혹 인물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지난 10월 의혹제기인데 국민의힘이 연이어서 새로운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호주 출장 6년 전 호주 출장 사진인데 이재명 후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처장. 또 다른 사진, 이재명 시장, 김문기 처장.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때는 잘 모른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의혹 제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성남시장 시절 2번 하면서 연거푸 주요 직위에 등용을 했었고 또 경기도 관광개발공사 사장을 시켰고 그런 사실들이 줄기차게 제기가 되니까 굳이 측근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꿨죠. 지금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제 국힘 의원들이 성남시장 당시에 호주, 뉴질랜드를 9박 11일로 저때 당시 아마 10분인가 함께 갔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지만 9박 11일 동안 해외 시차를 같이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시점이 저게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 직전의 시점들입니다. 보면. 그래서 통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새로 공개된 사진 2장입니다. 저 사진들이요. 야당에서는 함께 찍힌 사진들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박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모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미 본인이 대표로 있는 성남정책연구원 시절에 세미나를 주관하고 토론자로 초청했던 그 사진이 있고요. 2015년 1월에 트램과 관련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때 10박 11일이었죠. 그 당시에 고 김문기님과 함께 현장 해외 출장을 다니셨던 사진입니다. 모르셨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옛날에 한번 뵀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생활하다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회사 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냥 얼굴만 알지 말을 섞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재는 알 수도 있겠죠. 실제 얼만큼 우리가 친숙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단발성 행사 참석자 어떻게 다 기억하냐. 2009년 사진에 대해서는 이랬고요. 호주 출장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사진들에 대해서 당시 동행한 사람 가운데 김문기 처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재명 선대위의 이제 반응인데요. 김정민 의원님, 아까 김은혜 의원 말 맞다나 이게 뭐 김문기 처장을 알고 모르고가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아니라면 뭐 같이 간 것도 기억이 좀 나는데 엄청나게 친하지 않다. 이 정도로 해명했으면 오히려 이런 의혹이 더 불거지지 않았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알고 모르는 기억이 있고 없고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쟁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사실이 뭐냐,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17년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기재부 직원들하고 한 거의 9박 1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갔던 적이 있어서 그때 기재부 직원을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때 같이 저녁에 맥주도 마시고 이제 9박 10일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기재부 직원 이름이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봐왔다면 제가 기억이 났을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못 봤죠. 그러니까 그 행사 때문에만 같이 간 거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한 7, 8년 전의 일이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기억이 나고 안 나고가 뭐 대단하게 이 사건을 푸는 열쇠라면 우리가 이렇게 탐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자꾸 이 문제가 이제 대장동 문제는 빨리 특검을 가서 믿을 만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예. 이런 식의 이제 변죽을 자꾸 올리면서 서로 의혹 가지고 공방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를 벗어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제가 뭐 반박하는 건 아닌데 4년 전에 김 의원님이 기재부 직원들과 같이 갔던 출장은 지금 뭐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6년 전 이재명 후보가 갔던 호주 출장은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 숨진 김 처장을 알고 모르는 것도 꽤 중요한 사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그때 사건은 아니고 지금 사건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기억이 지금 사람 기억은 안 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 나고 안 나고는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일단 큰 의미가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또 실제로 4, 5년 지나서 모를 경우도 있으니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좀 서로 싸우는 그런 쟁점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걸로 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윗선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가려질 그런 쟁점이 아니에요, 그게. 예. 일단 이재명 후보 또 다른 핵심 인물들인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이 세 명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측근이면 산하에 사장을 시켜.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자꾸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화목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이 얘기만 나오면 미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 측근 아니다. 어쨌든 명복을 빈다. 성남시장 땐 몰랐다. 이게 정말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락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대선 이슈로 좀 야권에서는 끌고 가려는 움직임도 좀 있고요. 안다 모른다가 그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수사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레 아마 선을 너무 긋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을 갖고 오고 그럴수록 좀 더 대장동 문제에 좀 발목을 잡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우리가 9박 11일 여행 같이 갔으면은 그건 기억하기 어렵다. 그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2009년 8월 26일 세미나와 관련해서도 뭐 단발적 행사에 참석한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반박을 하는데 그 세미나가 그냥 단순한 세미나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성남정책연구회 그 시민단체죠. 거기서 주최를 했는데 이 행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리모델링 관련한 그 세미나였고 이것이 그 이듬해에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으로 그 출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그 세미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 세미나에 참석한 게 아니라 이재명 그 변호사가 주도하던 시민단체의 김문기 당시로는 이제 그 아마 동부건설 그 영업부장이었을 것 같은데 예. 초청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기억하지 않기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재명 그 후보가 굉장히 그 머리가 비상하게 그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의심이 가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전혀 모른다보다 성남시장 땐 모른다라는 게 이재명 선대의 얘기였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방향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작 개발 이익을 누린 사람들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엉뚱한 표적 수사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애꿎은 목숨들이 쓰러지는 게 아닌가. 특검을 야당이 임명을 해버린다면 그 돈 받은 사람들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표적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왜 무슨 비리만 터지면 관련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선대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총괄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런 정도로 지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후보 표적 수사하고 있다. 애꿎은 목숨들이 쓰러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김경진 의원님. 근데 아직 이재명 후보 혹은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의 표적 수사냐? 야권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듯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표적 수사입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지금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없어진 이 계획서를 지금 당시 이재명 시장이 최종 결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날아가게 된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거푸 두 분이 자살을 하고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보면. 근데 사실은 보면 이 모든 상황이나 맥락이 어떤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한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검찰이 또 경찰이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가? 그 FIU에서 저게 지금 화천대유 관련 구좌에서 한 300억 가량 되는 돈이 현금으로 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경찰에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의 용처 아직도 지금 못 밝혀내고 있거든요. 예. 애시당초 대장동 얘기가 나왔을 때 검찰이 수사 착수한 게 언론에 의해서 한 5개월쯤 시끄러우니까 그때 마지못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하고 있고 결국은 가장 핵심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무슨 표적 수사는 표적 수사들입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중간에 정작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연거푸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의 사망,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몇 가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옥중 입장 표명이네요. 방금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진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에 비통하다. 참고인이라면서 사회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냐. 저도 언론의 집중 거론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극단적인 선택 생각을 했다죠. 조사 압박감과 징계 부담이 겹쳤을 것이다. 마음 약한 김문기 처장이 이런 검찰의 참고인 사회조사도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인데 이 질문 드리고 김종민 의원께 이 질문 드리고 이번 주제 넘어갈게요. 단순히 여당 의원이시고 이걸 떠나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너무 극단적인 선택도 많고 숨진 채 발견되는 게 너무 많은 건 그냥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이상한 건 아닌지 이걸 저희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여간 답답한 노릇이죠. 이제 이런 그 비극적인 선택들을 하시는 게 답답한데 이제 아마 이게 액수가 크고 사건이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관련되신 분들의 심적 부담이 좀 컸을 것 같다는 짐작만 해보는 건데요. 예. 하여간 좀 저도 참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노릇이고, 저는 그냥 진짜 빨리 특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수사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자꾸 이런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야당 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치적인 공세로 보지 마시고 정말 사실규명에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위한 그런 특검에 동의만 해주시면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런 정치 공방에서 벗어난 사실규명을 빨리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 목소리와 호주 동행 사진 추가로 공개한 야당 얘기 만나봤습니다.